자, 6월 1일 날 주주총회, 지금부터는 자본 문제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보통주 8,000주, 액면 주당 5,000원, 1주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자본금입니다. 액면이 자본금이 돼요. 5,000원짜리 8,000주. 지금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은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가 지금 20만원 가는 거예요. 5,000원짜리 8,000주를 주당 4,800원에 발행하고 납입은 전액 보통예금에 예입하였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등 50만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지금 할인 발행이 있기 때문에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없애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대변에 자본금. 자,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8,000주인데 액면이 5,000이니까 8, 5, 40, 4천만원이 되죠? 4천만원. 4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변에 보통예금이 4,800원에 발행하고 그러면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4,800원 곱하기 5,000주 해보세요. 5, 4, 20, 5, 8, 2, 40. 아니 8,000주니까 8, 4, 32, 8, 8, 2, 64, 3,840. 3,840. 주식수에다 곱해야죠. 발행가액에 3,840.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세요. 법무사 수수료 등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101번 현금이 얼마가 나갔냐 하면 50만원. 주식 발행하면 수수료 반드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차이 나는 걸 분개해 주면 돼요. 그럼 이거 차이 나는 게 대변이 더 크거든요. 그럼 차변이 더 작으니까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이 아니고 자금, 이렇게 분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6월 2일 날 유상증자를 위하여 증자입니다. 이번엔 주식도 발행한 거예요. 만주를 액면 5,000원짜리, 그러니까 5천만원이네요. 8,000에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네요. 이거는 8천만원, 5천만원짜리 8천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당좌예금에 됐다. 주식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6월 2일 날 날짜는 무조건 바꿔놓고 시작해야 돼요. 대변의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란 계정은 있어도 이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5만주인데 5,000원짜리니까 5천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 8천만원. 근데 만약에 요 8천만원에 발행했는데 이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만 받았다 그러면 그 8천에서 요 수수료 빼고 하지만 여기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했다니까 그냥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8천만원. 그리고 수수료 25만원 현금 줬대요. 그럼 대변에 101번 현금 25만원.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대요. 있다. 회사는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자금 210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차변이 더 많거든요. 차변이 많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할인 발행 자금이 있으면 이건 자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에 주식 발행하고 그럴 때는요. 이 있는 걸 없애줘야 돼. 먼저 퉁쳐야 돼. 할인 발행 자금이 차변에 있던 거예요. 싸게 발행했던 거니까 차변에 있던 거니까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걸 없애줘야 돼요. 자주 생기는 게 아니니까. 210만원. 이걸 없애주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거는 반드시 퉁쳐야 돼. 제가 프린트에 설명할 때 거기 있어요. 그거 지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유상증자를 신조, 천조, 액면 만원짜리, 그러니까 이건 1000만원이네요. 1200원에 발행했어요. 대금은 전액 당좌이입했으며 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 잔액은 없는 거다. 아주 평범한 문제네요. 그럼 대변의 자본금 금액이 1000만원, 액면이 자본금이 됩니다. 1조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럼 이건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1200원에 발행했어요. 당좌이금 했대요. 그럼 102번 당좌이금 1200만원 짠짠 하고, 수수료 비용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됐으니까 101번 현금 20만원. 먼저 이렇게 분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가 맞나 봐야지. 차변이 더 많죠? 그러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주면 차대변이 딱 맞죠. 그 다음에 당사는 유상증자료의 보통주 15,000조 액면 만원. 그러면 곱하니까 15,000조 액면 만원에다가 15,000조 곱하니까 1억 5천이죠. 요거를 8,000원에 발행했대요. 싸게 발행했네요. 주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주식 발행 비용 200원 즉시 보통예금에 지급했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도 퉁치는 분개예요. 6월 4일 날. 자, 우선 대변에 자본금부터 써요. 사채든 자본금이든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액면가액이 또 사채가 되고요. 자, 여기 15,000주 액면이 만원이니까 1억 5천만원. 이 주식은 대부분 다 할증 발행이 많아요. 할인 발행은 그 부실을 사죠. 그러면 여기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 8,000원을 곱하세요. 8,000원 곱하기 15,000주. 그럼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 그 다음에 주식 발행 비용은 보통예금이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나가냐면 200만원. 여기선 거래처 입력하는 게 없으니까 편하죠? 그럼 어디가 더 많아요? 대변이 많죠? 그러면 차변에 먼저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대요. 이거부터 먼저 메꿔야 돼, 이걸로. 그러니까 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2,945만 원을 메꾸고, 나머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면 무조건 이걸 먼저 메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할인 발행 차금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근데 여기가 할인 발행 차금인데 여기도 할인 발행 차금이면 이건 메꿀 필요 없죠. 같은 것끼리는 안 하고 다른 거만 서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5일 날 무상증자를 위하여 기타 자본이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자본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무상주 4,000주 액면가액 5,000원을 그럼 5,4,20 2천만원. 그러니까 주식 찍어가지고 주주들한테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이건 참 주주들이 좋아요. 6월 5일 날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 100원짜리 주식을 여러분한테 한 10,000장씩 나눠줘봐. 그럼 여러분들 10,000장씩 가지고 그걸 팔면 얼마 받아요? 20만원씩 받을죠? 그럼 10,000장 20만원이면 얼마야? 20억이야? 얼마야? 자, 그러면 여기 자본이여금 차변에 기타의 자본이여금 기타 자본이여금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그냥 자본금이야. 자본금.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6월 6일 날 주주총회 결의하여 자사주식 2,000주, 액면 5,000원, 1주당 3,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다. 이건 감자입니다. 감자. 자본금 줄이는 거예요. 6월 6일 날. 이건 차변에 자본금이 와야 돼. 자본의 감소니까. 차변에 자본금이 오는데 2,000주인데 액면이 5,000원이에요. 2호는 10하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000만원인데 3,000원에 소각했대요. 그럼 대변에 101번 현금 3,000원이면 계산해 보니까 액면이 5,000원짜리인데 3,000원이니까 3, 2는 6, 600이네요. 600 나갔죠? 그러면 400만원만큼은 뭐예요? 감자 차익. 자본금 줄일 때 낫다 이 말이에요. 감자 차익. 돈을 더 줬으면 감자 차손이 되고. 그 다음에 6월 7일 날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취득원가 30만원을 24만원에 현금 처분하였다. 회사의 재무상태는 전기에 이월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계상되어 있다. 자기 주식 취득원가 30만원짜리가 20만원에 처분됐대요. 그러면 6월 7일 날, 자, 대변에, 30만원짜리를 24만원에 처분됐대요.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취득원가 30만원짜리, 그 다음에 요거 24만원에 처분했대요. 현금 처분했대요. 자변에 101번 현금 24만원. 근데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잖아. 30만원인데 내가 이걸 24만원에 돈 받고 팔았으면 6만원만큼 손해봤지만 전기에서 넘어온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으면 이걸로 먼저 메꿔야 돼.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만원 메꾸고 차변엔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익,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매도 관행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렇게 서로 이런 것들은 퉁쳐서 무조건 반대되는 계정은 서로 없애줘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8일 날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 배당 결의일 3월 25일에 배당액을 지급하였다. 지금 3월 25일 날 배당 결의를 했는데 지금은 6월 8일 날 돈을 이제 실제로 배당을 준 거예요. 원천징수액 154만 원을 제외한 846만 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주식 배당 500만 원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다. 두 가지를 분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6월 8일 날, 자, 우선 대변부터 보이는 것부터 분개합시다. 대변,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이죠.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상관없으니까 154만원. 그 다음에 846만원 보통예금에 지급했어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846만원, 846만원.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찰로 배당한 거니까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오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이건 주주총회 때 현찰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였어요. 이 부채를 지금 갚은 거야. 주주들한테 미지급 배당금. 아시겠죠? 자, 6월 8일입니다.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요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혹시 놓치신 분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 날 중간 배당금이에요. 배움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중간 배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였다. 이익배당금 계산서에 반영하도록 중간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중간배당금으로 해줘야 돼요. 중간배당으로.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지금 500만 원 이것도 빼먹었나? 주식배당 500만 원 6월 8일 날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5월 8일 날 죄송해요. 5월 8일 날 주식배당한 거 있죠? 주식배당을 주식을 발행해 교부한 거 이건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거 빼뜨렸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이렇게 분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주식으로 배당을 할 때 이 주식을 배당을 하면 이렇게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금이고 현찰 배당하면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배당금을 받은 사람 현찰 배당 받은 사람은 그냥 배당금 수익 그러면 되는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사람은 분개 안 합니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개 없음이야.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분개 안 합니다. 그냥 주식 수량과 단가를 수정하는 것 뿐이에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요거는 자본조정 플러스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00주인데 총 발행 자기주식 포함 자기주식 2,000주는 빼야 돼요. 액면 금액 여기다 곱해가지고 여기 배당률은 5%를 하기로 했어요. 자기 주식은 뭐냐면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회사 발행한 주식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건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요거 28,000주예요. 28,000주. 28,000주. 곱하기 5,000원. 5,000원 곱해갖고 5% 곱해봐. 그러면 금액이 나와요. 6월 091. 그래서 요거 얼마가 나오냐면 중간배당금 700만 원이 나오죠. 28,000주 곱하기 5,000이니까 5인에 15, 8, 40. 그래서 그 금액에서 5%를 계산해봐요. 7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차변에 중간배당금. 중간배당금이란 계정이 있어요. 그래야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700만 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변에 중간배당하고 이건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배당금 이렇게 분개해 줍니다. 자기 주식은 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월 11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갖고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자 수익을 미수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다. 법인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정기예금 총액이 1,000만 원이고요. 이자 소득이 6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차감 수령이고 법인세 92,400원. 자, 이거는요. 6월 11일 날 우선 쉬운 거부터 분개합시다. 정기예금을 찾았으니까 대변에 정기예금이 사라져요. 정기예금이 사라지고 금액이 1,000만 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얼마가 발생했냐면 여기 60만 원이 발생했죠. 6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여기 그 92,400원은 세금을 갖다가 요거는 은행에서 여러분들 그 이자 줄 때 다 안 줍니다. 세금 띄고 줍니다. 물론 비과세 상품은 이자를 안 띄지만 이건 과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법인세를 띄었어. 그럼 내가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낸 거예요. 우리 회사가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냈기 때문에 이건 선납세금이라 그래요. 선납세금. 그래서 이게 92,400원. 그리고 나머지를 차감 수령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103번 보통예금 1,050만 7,600원.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이거 상당히 분개 많이 나와요. 아파트 회계에서도 이거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회계는 관리비 받아갖고 은행에다 다 예금해 놓으면 거기 이자 생기잖아. 그러면 세금 띄고 이렇게 주거든. 그럼 2분계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 다음에 6월 12일 본사 건물에 대한 전년도 납부한 전기요금 등 과오납한 금액 2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중대한 오류는 아니다. 이거는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이익으로 해야 되는데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랬으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와요. 차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금액이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 좀 보세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있고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두 개가 있죠. 둘 중에서 요 위에 300번대는요.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 항목이라 이거는 중대한 오류일 때. 근데 이 문제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900번대는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거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900번대 영업의 수익으로 이거 땡 잡은 거다. 그냥 꽁돈 생겼다 하고서 이렇게 분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13일 영업부문 격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인 전혜주 씨에게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6월분 급여를 법인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공제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 그 월급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여기 총급여 250이고 국민연금 등 본인 부담액, 소득세 뭐 이거 다 합쳐서 예수금하면 돼. 이거는 뭐 전산이게 2급이네 뭐. 차변에 급여 급여 이게요. 그냥 이거 코드 외우세요. 801. 이거 어디야? 영업부문이니까 801번. 801번. 급여 여기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급여가 이렇게 복잡해요. 500번대 급여는 제조부 급여고 쭉 내려가야 돼. 여기 801번 급여. 외워요. 801번 급여는 영업부 급여고 영업부문이잖아. 500번 급여는 503번. 외워두세요. 자, 급여 801번 급여 250만원. 그리고 대변은 예수금 맡아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금이 얼마냐면 20만원하고 4만원이니까 24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지급했대요.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14일 공장 건물의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용근로수독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가 없으며 금액은 작급으로 처리. 이거 일용직에게 주는 건 작급이에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거는 아르바이트한테 주는 거는 작급이에요. 차변에 작급.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 작급이에요. 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101번 현금. 이거요.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이게 현금으로 줬잖아요. 전액 현금으로. 그럼 이건 이렇게 해도 돼요. 출금 전폐로 해도 돼. 요 밑에 거를 삭제하고 요 현금을 삭제를 하고 시험 볼 때는 여기 밑에 출금이 1번이죠. 1번 하면 출금하면 차변의 작급,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돼. 그럼 한 줄만 분개하면 되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차변, 대변으로 하세요. 두 개가 다 답이 다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차변, 대변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월 15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6월 15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6월 15일 자, 왜냐면 여러분들 4대 보험은 본인 부담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본인하고 회사하고 5대5로 부담하죠. 고용보험은 회사가 좀 더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다 부담하고 국민연금 이건 세금 공과로 처리해야 돼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본인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생산부서 급여 비율은 5대5이며 국민연금 기준액 비율도 이와 같다. 관리부서와 생산부서. 오메, 관리부서와 생산부서까지 또 하려네? 오메,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놨어? 자. 우선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 이건 종업원들 월급에 띈 거니까 45만원에서 본인 부담금 22만 5천원은 예수금, 월급 줄 때 월급에 띄어놨던 거 내는 거고 또 차변에 이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인데, 자, 관리부서와 생산부서는 요거 22만 5천원, 회사 부담금 22만 5천원의 절반씩이래요. 그러면 500번대 세금공과 22만 5천원을 딱 절반 나눠봐요. 11250 11만 2,500원 맞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817번 맞는가 봅시다. 817번 맞네. 요거는 다행히.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11만 2,5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로 납부했어요? 현금으로 납부했대. 그러면 101번 현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6월 16일.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1000주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장부가액 1주당 만원에 대하여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그럼 현금 배당은 80만원 수령했대요. 근데 주식 배당은 100주인데 공정가치 발행가에 신경 쓸 거 없어. 이거 주식 배당은 분개 안 해요. 주식 배당은 분개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배당금 수익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6월 16일 날 차변에 현금 배당 돈 들어왔네요.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입금 전폐로 합시다. 차변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입금 2번 입금. 그래서 이거는 배당금 수익. 그래서 금액이 80만원. 그럼 끝이야. 그냥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그래도 맞아요. 그 다음에 6월 17일 영업부서 김철수 과장이 제주에 출장을 다녀온 후 제출한 지출결의서 내용이다. 회사는 김철수 과장의 출장 시 전도금을 25만원 처리했다. 이거는 전도금으로 처리를 했대네요. 원래 이게 가지급금으로 이제 처리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 근데 이거는 그냥 전도금으로 했대네요. 그럼 전도금이 없어져야죠. 6월 17일. 자, 대변에 이제 전도금이 사라지고 25만원. 그러면 차변에는 요 비용 있잖아. 항공기 이용료 요거 다 합쳐서 그냥 여비교통비라 그러세요. 다 합쳐서 여비교통비. 차변에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인데 영업부서니까 800건대 여비교통비. 자, 금액이 합치니까 얼마 나와요? 여비교통비 23만 3천원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나머지는 여기 아무 말이 없지만 현금 아니 아무 말이 있구나.
숙박시설 이용료, 항공기 이용권 요거 두 개가 비용이고 현금 반환액은 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101번 현금 17,000원 현금 반환액 출장 갔다 돌아와서 현금으로 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6월 18일 당사의 제품 원가 10만원, 판매가 12만원을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주공급은 이제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반 전표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부가세. 자, 6월 18일 자, 여기는 제품의 원가를 복리후생비로 준 거예요.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직원한테 준 거니까 복리후생비인데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 맞죠? 이거 500권대인지 800권대인지 구분 잘해야 됩니다. 전산에게 2급에서는 다 800권인데 여기서는 다 500권, 800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원가로 하는 겁니다. 원가로 줄 때는 원가로. 만약에 이게 간주공급이라면 여기다가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해야 돼.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복리후생비하고 대변에는 요거는 제품, 회사 제품이야. 제품인데 여기 조심할 점은 이 제품을 원래 팔아야 될 건데 팔지 않고 직원들한테 줬기 때문에 요 밑에 보시면 적여팔 타계정으로 대책 요거 있죠? 8번. 요거 입력 안 하면 틀립니다.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거 타계정 대책. 이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반드시 저기 8을 적어야 돼요. 제품이든 상품이든 원재료든 제공품이든 대변에 가면 무조건 타계정 대책 요 분계 요거 잊지 마세요. 적요 입력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전산회계에서는. 실무에서는 적요 현금 빼놓고는 다 입력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격증 시험 볼 때 그거 다 입력하면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 적요팔 타계정 대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채권 채무는 거래처 입력하고 결산정리사항에도 채권 채무 나오면 입력해줘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이런 거. 그 다음에 6월 19일 매출처 직원과 식사라고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면 6월 19일 거 요거 타계정 대책 잊지 마세요. 차변에 자 이거는 옛날 같으면 접대비인데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매출처 직원이니까 800번대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12만원. 자 법인카드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자 이건 어디예요? 대한카드 거래처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대한카드 입력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그 거래처 원장이 작성되고 예금도 예적금 현황도 이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예금도 실무에서는 거래처 다 적어야 돼요. 하여튼 현금 빼놓고는 거래처 저기 다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쓸데없는 적용만 안 적으면 돼. 그 다음에 6월 20일 수칠영업부에서 무역회계 일반 회비로 이건 세금 공과죠. 일반 회비로 준 거 세금과 공과. 자 6월 20일 여기는 이제 쉬운 거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럼 그냥 이렇게 합시다. 출금 세금과 공과 두 줄 찍기 귀찮으니까. 무역협회 수출영업부니까 이게 영업부 800권대. 그래서 얼마냐면 20만원. 이렇게 해도 되고 차변 대변을 해도 되고 두 개가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게 채점해요. 그러면 요거 차변 그리고 대변. 나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여러분 심정을 알아.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이 출금 입금이 헷갈려요. 전액 현금이나 전액 현금 나간 거나 전액 현금 들어온 것만 입금 출금으로 해야 돼요. 6월 20일
회사는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 12만 원 현금 지출하고 등록 관련 수수료 이런 거는요. 6월 22일 날은 요거 지금 여기 그 등록세는 세금이니까 세금 공고하고 여기 등록 관련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면 돼요. 그냥 6월 21일 날 차변에 이건 세금 공과 등록세, 취득세 그러면 세금. 근데 이거는 그 건물이나 이런 거 살 때 취득세가 아니에요. 그 등록세가 아니에요. 자동차 등록세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다 자산원가에 가산해요. 차량은 막에 또는 건물에. 근데 이거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 세금 공과로 해주는 거예요. 세금 공과인데 대표이사니까 800권대로 해줘야죠. 그래서 금액이 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이거는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 비용도 800번대. 여기 밑에 900번대는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요 밑에 거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이라 그랬죠? 밑에는. 예? 요건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요거 쓰지만 우리는 이거는 지금은 이건 뭐야? 회사 업무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뭐 수수료 그런 거 다 이 800건대요. 송금 수수료 이런 거. 수수료 비용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101번 현금 이렇게. 6월 22일 영업부선 난방용 유류대와 공장 작업실에 난방용 유류대 결제했다. 여기서 영업부서는 수도광열비입니다. 그러나 공장에는 가스 수도료라 그래야 돼요. 난방용 유류대, 가스 수도료. 그리고 전력비는 별도로 해야 돼. 공장에는 전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 나눕니다. 근데 영업부서, 본사나 영업부서는 그냥 합쳐서 수도광열비 그럽니다. 요거 구분하세요. 차변에 수도광열비, 본사 거는 수도광열비. 여기 보세요. 가스 수수료가 따로 있잖아요. 수도광열비 800번대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거 35만 원. 그 다음에 공장 사무실 난방료. 이거는 차변에 가스 수도료. 공장이니까 가스 수도료. 74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부품 취득원가 100만 원을 생산공장에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수리와 관련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이거는요 2월 23일 이거는 차변에 이거는 그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요거는 이제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본적은 기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선비예요.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여기는 지금 그 원재료 생산 공장이니까 500권대 수선비 500권대 수선비고 10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게 지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재료예요. 원재료를 쓴 건데 이것도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적요 8 타개정 대책을 적어야 돼. 요 적요 8 타개정 대책 요거 8번 빼먹으면 틀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대변에 갈 때만 적요 8 타개정 대책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자, 영업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 강연료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수독으로 원천 징수한 내역이 다음과 같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이 300만 원은 강연료니까 차변의 교육훈련비예요. 교육훈련비. 그런데 이거는 영업사원의 직무능력이니까 800번대. 일단 300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세금을 떼어야 되겠죠. 어떻게 세금 떼냐면요. 이렇게 그 강사료는 보통 필요경비를 60%로 인정을 해줍니다. 60%. 이 사람 한 번만 와서 강의하고 끝난 거야. 그러면 60%니까 40%는 세금을 내야 돼. 자, 40% 계산해봐. 그럼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의 소득세 20%죠? 20%. 6, 38, 120만 원이 20%면 얼마 나와요? 24만 원 나오죠? 24만 원에 또 지방세 소득세니까 또 요거의 10%니까 2만 4천 원. 합치면 얼마야? 26만 4천 원이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거 없앤다 그러고, 그 다음에 3주택 가진 사람. 자, 우선 요거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 101번 현금. 이렇게. 정부에서 3주택 가진 사람은 거기에 2주택은 20%, 아니 10%, 20%, 30, 10%, 20% 가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최고 40%니까 30%로구나. 3주택은 30%를 가산해요. 최고 세율이 45%니까 30% 가산하면 75%야. 거기다 지방세 또 가산하니까 82.5%야. 3주택 가진 사람 집 팔면요 82.5%를 세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자식에게 양도한다. 그러고 자식한테 물려주잖아. 그래서 애들 10살도 안 된 애가 집 가진 애들이 있어. 보면. 세금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지방세까지 있기 때문에 10%만, 20%, 기타 소득세는 20%거든요. 거의 10% 더하니까 24,000원 더 더한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한 사람만 공제해주고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공제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걸 뭐 보완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세금 많이 거들라고 지금 눈이 동그래. 왜냐면 돈을 워낙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적자가 심해요. 지금 부채가 지금 50% 정도 넘어가면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 이유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당사에 구입했던 상품인 텐트 100개를 수제면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하였다. 텐트의 구입 원가는 그리고 시가는 1200이다. 이게 텐트는 상품이네요.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인 텐트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 기부했대요.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기부금. 이 기부금은 그냥 다 900번대 영업비 비용이에요. 이거는 영업과 관련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로 해야죠. 원가. 내가 상품 사왔던 금액으로 1000만 원 하고, 대변에는 상품이 나가야죠. 상품이 없어지는 거잖아. 적요 8번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어야 돼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적요 8. 하여튼 상품 제품 원재료가 대변에 가면 적요 8 적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6월 달까지 일반 전표를 끝냈습니다.